민주당이 될지 뭐 국힘이 될지 모르잖아. 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치. 최기당.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 또 주말인데 탄핵이 있었죠. 그쵸. 탄핵이 있는 다음에 어쨌든 뭐 우리는 정치적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팩트를 따졌을 때 팩트를 따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부동산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집값은 떨어진다 오른다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값을 얘기해야 되냐면 비싼 집이랑 평범한 집이랑 나눠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비싼 집은 더 오를 거고 평범한 집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막 집값이 앞으로 뭐 인구 절벽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싼 집은 안 떨어진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앞으로 그 선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될지 뭐 국힘이 될지 모르잖아. 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치. 앞으로 나올 정책들 보면 이제는 그 비싼 집값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든 그거를 이제 막을 수는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 다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지. 근데 서민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좀 지켜주는,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4년까지 연장이 되잖아. 근데 그거를 6년까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힘이 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계속 갈 거고, 예전에는 막 우리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었다 이랬잖아.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 열심히 하면 좋은 집은 살 수 없잖아. 웬만한 집은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뭐 강남 뭐 3구 뭐 강동구 송파구 뭐 이런 데는 너무 비싸지니까 청년들이 사실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비싼 집을 사는 게 어렵다. 그거를 인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양극화. 비싼 거는 더 비싸지고 싼 거는 그냥 그대로고. 싼 것도 싼 게 아닌데. 그치. 왜? 맞아. 유진이가 이제 좀 아는구나. 철 들었어요. 이제 좀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 성숙해졌어요.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막 나도 그 남자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뭐 정치적 의견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러면 뭐 선거 다시 하고 뭐 물가 좀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이미 있는지 없는지 이 포지션에 따라 완전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바라보는 게 달라지겠지. 다르지. 완전 다르지. 이걸 보는 사람도 유진이도 형도 지금 둘은 무주택이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기는 쉬워질 건데 그거를 강화를 하다 보면 역으로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안 주려고 하겠지. 그리고 그냥 차라리 내가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매매가는 올라가겠지. 이 순환이 이해가 돼? 전세를 안 내놓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겠다. 사지. 그치.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제 탄핵 발표 있자마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집 사야 됩니다. 이런 말 하더라. 그런 말이 진짜 많이 나왔어. 이런 말 많이 하더라. 그래도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집값이 좀 떨어지려나? 약간 이런 것도 좀 들었고. 사야 될까 하는데 왜 떨어져? 그래도 좀 살 수 있게끔. 좀 떨어뜨려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7월 달이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적게 벌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가 더 강화돼. 왜?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출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나라의 신용도가 깎여. 다른 나라에서 얘네들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신용도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줄여야겠지. 그치. 대출 총량제를 확실히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매매 대출도 많고 전세 대출도 많고 엄청나게 대출이 많잖아. 맞아. 일단 주택 담보 대출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을 이제 더 이상 적게 해줘야지 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집 사기는 힘들어. 이해돼? 이해돼? 어떻게 그냥 한강을 바라보는데 좀 마음이 착잡하네. 오늘 좀 슬픈 말 하는 날인가?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몇 년 뒤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럼 너가 봤을 때 지금의 추세에서는 그냥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아? 아니면 매매로 들어가는 게 나아? 매매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그치.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 5억대에서 7억대 그 사이에. 맞아. 5억대에서 7억대 그치. 6억 사이라고 이하는 한다면. 디딤돌, 뭐 보금자리론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서 가야지. 근데 무조건 아파트만 생각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아, 그치. 어쨌든 내 입지가 중요한 거니까. 맞아.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재개발 같은 거에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뭐 아무튼 사실상 뭐 집값은 못 잡는다. 이걸 다 인정을 할 거야 아마. 그리고 뭔가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정책도 많이 나올 거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앞으로 뭔가 정책이 나온 흐름을 보면 집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줄까? 이게 제일
당 꺼낼 거야. 집이 없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지켜줄까라는 느낌은 있지만 말 그대로 지켜주는 거지 사게 도와준다는 건 아니거든. 집값을 낮추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보호를 나오겠지. 해준다는 거지. 그치. 장기 임대도 그런 차원인 거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또 정책이 바뀌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집값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빨리 깨우친 사람은 빨리 내가 집을 사서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겠지.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먼저 임대로 들어가도 좋아. 근데 돈을 많이 잘 모아야지. 근데 임대로 들어가서 괜찮은데 임대에 들어가면 그거에 맞게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쓰게 되니까 양날의 겁인 거지. 빌라 경매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 빨리 사고 싶다. 그래. 그 재개발 빌라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에 내가 아는 그 이제 어떤 분이 계셔. 그 경매 최근에도 만났어. 근데 사당 15구역에 그 재개발 빌라 1억 8천에 받았어. 그 15평짜리. 너무 미쳤다. 그 사당역까지 10분 거리. 9분. 도보로 9분. 도보 그분이면 너무 괜찮지. 나 지금 도보로 15분인데. 그니까. 아니, 1억 8천에 받았다니까. 너무 괜찮다. 그래. 15평이나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더 클 거야, 아마. 난 지금 계획을 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잖아. 근데 내가 내년까지 만약에 결혼 계획이 없어. 그럼 나는 진짜 그냥 경매로 살려고. 아니 경매로 사는 거 언제나 좋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경매는 진짜 무조건 좋은 게 내가 분석만 잘해서 이게 만약에 뭐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 그 시세를 얼마를 알고 내가 써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 3천만 먹겠다 그럼 3천 더 싸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일단 안 해봤고 어렵고 무섭고 사람들 안 나가면 어떡해요 이런 거 걱정을 하니까. 나도 막 되게 막 진짜 좋은 집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은 이 시간에 투자해가지고 맞아. 이게 터졌을 때 좋은 맞아, 집으로 맞아. 가면 되는 건데 맞아. 처음부터 그건 그걸 하면 아니지. 돼. 또 어떻게 그래?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이제 딱 생각이 든 거는 이제 내년에 딱 계약이 끝나니까 내 계획은 이제 내년 9월이거든. 해. 우리 예전에 내년 그 9월이면 내년 여름부터 준비하면 되거든. 당연하지. 우리 예전에 그 동작구 빌라 경매 빌라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솔직히 너무 뼈저리게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 내년 9월부터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지. 아니, 모든 진짜로. 게 애매했거든. 근데 이게 시기도 맞아야 돼. 맞아. 그때 우리 경매 그 동작구 경매 이 편을 보시면 그거 올려줘 여기 관련 동영상. 그래 올려줄게. 그거 보면 거기가 내가 진짜 내가 인생 뭐 몇 년 살지도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이런 집이 있을까? 왜냐면 그래. 내가 실제로 봤잖아. 맞아. 이게 뭐였냐면 그 경매 물건지는 1.5룸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갔는데 실제로는 2룸이었고 그거 경매 그 보면 대부분 낙찰이 1억 4천에서 1억 6천 사이로 됐었어. 1억 7 비싼 거 1억 7천. 아, 그 심지어 왜냐면 난 실제로 또 준식축이었고. 봤잖아. 그거 완전 신축이지 사실 그 완전 정도는. 신축이지. 그냥 갓 태어났지 거기는. 갓지였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매 받아가지고 진짜 진짜로 나는 살아도 되는. 진짜 그런 집이 내년에 만약 여름에 있다? 난 뒤도 안 들어봐. 아무튼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이 저 한 3, 4천 정도 모았어야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분들도 경매로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 또 경매로도 이제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를 쓸 수 있거든. 그것도 은행원이랑 잘 시기 조절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저금리로 빌리면서 한도 많이 나오고 재개발 이 단어가 나오는 빌라는 대부분 다 좋아. 그러니까 다 시세가 올라.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 막 퍼물어가는 그런 빌라만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도 재개발 지역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너도 이 형도 좀 배워서 해라. 이제 돈 다시 열심히 모아야지. 나는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야. 대학원을 가려고 하기도 하잖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쨌든. 대학원 간대. 근데 대학원을 제외한 그 원래 모아놨던 그 돈으로 나는 투자를 할 생각이야. 그래 생각이야. 경매해. 나만의 계획을 지금 세웠다고. 내가 또 제이잖아. 그래가지고 내년의 계획과 그리고 내년 어떻게 대학원을 다닐지 그런 계획들을 세운 거지. 탄핵 이후에 부동산 얘기하다가 우리 나의 계획까지. 계획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아무튼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는 거지. 적은 돈으로도. 지금도 3, 4천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 오늘 이렇게 잠깐 주말에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유진님당. 유진님당. 오랜만이네. 이제 내년에는 약간 다마고치 성공. 그래. 다마고치 성공기의 영상을 찍어야지. 그래. 돈 많이 모아서 뭐 다 대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 돈 걱정은 없어. 조금으로. 걱정은 없고 이제는 내년에는 딱 정리해서 해야지라는 그런 거밖에 없어. 그래. 나랑 이제 다니니까 이게 경매 막 낙찰이 되더라도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알잖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잘 너무 모르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싶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좀 그랬지만 지금도 물론 모르지만
하나는 있어. 아 하면 괜찮구나. 그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는 있어서 이제 내년에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재밌었죠? 지금 이제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튼. 같이 하자고요. 내 집 마련 이제 해야 돼. 그냥 아파트로 막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재개발 빌려도 너무 좋은 것들 많으니까 경매로 시작하셔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뭐 신혼부부 특강이라고 해서 1편, 2편 업로드 계속 해드리고 있죠. 요거 보시면 신혼부부다 그러면 6억 이하 아파트 4억 2천까지 대출이 저금리로 되니까 이런 것들 상품 정책 자금 이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에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의지가 많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